에, 내가 벌써 강의를 대학 강단에서 거의 한 13년을 좀 해오고 있어요. 근데 강의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강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니까 새로운 걸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하는 일이 강의하는 게 즐겁고, 특히 이제 배우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돼. 감동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강의하는 것이 이 고객이 감동하고, 아니 가수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수 여러분들 뭐 국민 가수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감동하면 가수가 힘이 나요. 좀 힘이 나가지고 막 도치돼 갖고 막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서 나서 한 2시간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집에 이제 돌아가 쉴 때 되면 이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 피곤해. 근데 강의할 때는 몰라. 아마 이 내 생각에 기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 듣는 사람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 기를 받는 것 같아. 우리 즐겁고, 강의가 끝났는데 즐겁고 기쁘고 그냥 이게 날아갈 것 같지. 뭐 집에 가서 돌아가서 이제 누우면 이제 막 피곤해서 이제 쓰러져 자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즐거워서 하면 좋아요. 자, 행정심판위원회 계속 하면서 행정심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를 먼저 해야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계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뭔가, 행정심판은 행정부 자체에서의 처분,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특허, 인가, 대리, 하명, 면제, 이 처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자기가 반성해보는 구제 절차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갖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행정 어필 커미티, AAC,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필 커미티, 내가 그래서 AH라고 표를 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바로 이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시, 여러분이 군, 대부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구, 시, 군, 구 아니야? 군이면 내 의문이 있는데, 이게 시, 군구라고 법에는 항상 표시되더라고. 근데 사실은 구가 훨씬 더 많잖아. 군보다는 구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시군구라고 한다고? 대부분 우리가 시군구에 살잖아요. 시군구에서 뭐 운전면허도 받고 뭐 영업 허가도 받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시군구에서 이루어진 군수가 한, 또 청주시장이 한, 순천시장이 한, 뭐 울진 군수지, 울진 군수가 한, 울진 군수가 한, 처분은 다 시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또는 동작구, 강남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보면은 이제 지역교육청이라고 불러 시군구 교육청이 있어요. 시군구 교육청이 있는데, 시군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건 바로 그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이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설치가 된다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뭐냐면 시가 뭐예요? 여기는 자치시군을 말해요. 자치시군을 말하는 거고, 시도는 뭐예요? 광역시하고 특별시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에 해당되는 거. 이 사람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거죠. 그죠? 일반 자치시군구는 시도에, 광역시, 특별시에 설치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고,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뭐 법제처부터 쭉 나오는 거, 행정기관, 교육부 뭐 이제 쭉 나오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여러 번 얘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예전에 법제처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왜냐면 국무총리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이에요. 국무총리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뭐예요? 부처라고 불러요. 중앙부처 이제 행정자치부부터 해갖고 뭐 교육부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육부부터 해가지고 이 소관부처가 다 행정심판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자치시군구는 청주시, 순천시 뭐 이런 데는 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가고, 직근이라는 말이 여러 번 얘기했죠. 직접 가장 가까운 상급 위에 상급 행정청. 자, 직근이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행정청이에요. 그다음에 기관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기관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요거 시험에 가끔 나는 것 같아요. 기관 자체에 두는 거. 감사원은 뭐 어디 상급 기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감사원은 직접 감사원 자체에 더 있고, 또는 뭐야 국가정보원이 뭐 하는지 알죠? 국가정보원. 옛날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게.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 이 비서실은 여기 자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둔다. 직권 상급 행정청이 없으니까. 안보실장. 그다음 대통령 경호처장. 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이거는 이 자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3부 국회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국회 사무총장. 국회에 이루어지는 건 국회 사무총장 자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고, 법원도 마찬가지. 입법부, 행정부, 법원, 행정처장. 행정처장이죠. 이게 청장이 아니고 행정처장. 그다음 헌법재판소 뭐예요? 재판소 사무처장. 왜 처장이라고 그러는지 뭐 이거 바꾼다고 그랬는데 사무처장 청장으로. 하여튼 법원 행정처장이고 사무처장이야. 이거 급을 좀 낮게 모아서 이제 이런 나쁜 생각일 수도 있어.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하는 건 자기들이 위에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별로 나쁜 생각일 수도 있어. 그건 내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관위 위원장. 여기는 기관 자체, 이제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사무총장이네요. 사무총장. 요건 수정을 해야 돼요. 중앙선거관리 사무처가 있는데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건 이 사무총장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 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라고 있어요. 인권위원회. 국가위원회도 그 다음에 요새 새로 생겼죠. 고위공직자, 문재인 정부 생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요거는 이 기관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좀 알아두면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법무부 소속, 우리가 법무부 그 다음에 법무부는 뭐예요? 법무부 중앙부처죠. 법무부. 그 다음에 법무부 소속,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검찰은 대검찰청이 윤석열이 나온 대검찰청. 윤석열이가 검찰청장에 있다. 대검찰청 뭐라는 거예요? 대검찰청. 대검찰 소속 특별행정기관.
그래서 여기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자체로 두고 있는 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고 요거하고 요거 구별하고 요거 알고 있고 요거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뭐냐면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된 게 특별행정심판위원회예요.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의 징계를 받았어. 정말 돈을 받아가지고 파면을 받았어. 다 해가지고 성추행을 좀 했다고 해서 파면된 거예요. 성추행했다고 파면되면 퇴직금도 자기한테는 퇴직금도 못 받아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다 뺏기고 그냥 빈털터리 나오는 거 공무원. 그러니까 성추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추행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떤 행정심판을 제기했어? 내가 예를 들면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지만 한문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지? A가 교육부야, 교육부. 갑은 교육부의 소속 공무원이야, 공무원. 갑은 공무원이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동료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어. 성추행 사실이 있어. 그래서 교육부가 갑에 대해서 뭐를 처냐면 파면 처분을 했어. 파면 처분했어. 그러면 갑은 이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항상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그건 필수죠, 필수. 안 거치면 안 돼. 그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게 어디로냐면 중앙행정, 여기는 교육부에 소속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뭐가 있느냐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먼저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취소심판을 제기하고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여기다 제기하면 대부분 감경을 해줘요. 감경을 해주니까 파면이 아니고 이제 파면 해임 성추행 가지고 해임 들어오고 파면 해임 정직 해임 정직이잖아. 정직 한 4개월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성희롱 좀 했는데 그걸 가지고 큰 게 아니라면 이걸 갖다 해임 파면에 해임 받으면 크잖아. 파면이면 난 퇴직금도 못 받고 해임이면 자기는 퇴직금만 받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 그지? 응? 자기가 한 30년 근무하면 퇴직금 한 3억 될 거예요. 2억 8천이나 그랬대. 3억 된다고 따지니까 가만해서 퇴직금이 3억이야. 오래 근무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1억 5천은 자기가 낸 거예요. 1억 5천은 자기가 낸 거고 1억 5천은 정부에서 준 돈이요. 근데 만약에 파면을 당하면 자기가 낸 돈 1억 5천도 못 받아요. 다 뺏기고 그냥 몸만 나오는 게 파면이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돈도 하나도 못 받고. 해임되면은 자기가 낸 1억 5천은 받아. 정부에서 준 1억 5천은 안 받고. 3억이 자기 돈 1억 5천 플러스 정부에서 준 돈이야. 퇴직금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직 4개월은 퇴직금 문제는 없잖아. 월급만 한 4개월 못 받으니까. 소청심사위원회 대부분 교육부에서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제기하면 다 바꿔줘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 파면 받으면 보통 소송도 제기해야 되고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이거 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소송. 예전에 교육부에 나향욱인가 있었잖아. 뭐 했다고 국민 개돼지 발언 해가지고 한 사람 나중에 다 복귀됐잖아. 초반에 파면됐었잖아. 나향욱이 그런데 이제 소송 제기하고 다 그냥 파면 처분이 다 무효가 돼버렸어요. 다 복귀하고 다 돈 다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여기 보이나? 안 보이겠네.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법에 설치된 것으로 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금 서울 감사원 있잖아요. 감사원 옆에 있는 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여기는 이건 이제 교원들은 국공립 교원은 사립과 교원도 그렇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지. 또 하나가 있는데 조세심판원. 심판원도 개별법에 설치된 거로서 특별행정심판원이 설치되어 있고 또 뭐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회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난 걸 갖다가 이의신청 심판하는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게 구조예요. 이게 구조. 이 구조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시간이 얼마 안 됐네. 자,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하나씩 본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여기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를 갖다가 상설로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어. 위원장 괜찮죠. 이거 위원장 1급짜리요. 1급 장관 밑에 1급짜리요.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이제 1급인데 여기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모르겠네. 차관급이 장관급이나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소청심사위원장이 1급이요. 교원시청심사위원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지금 차관급이 장관급인지 모르겠는데 장관급인가? 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상임위원은 이거는 기간을 정해요. 2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돈을 월급 받고 맨날 있는 사람이 상임위원이요. 저기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장은 항상 있고 상임위원도 항상 있는 거예요. 월급 받고. 비상임위원은 월급도 안 받고 심판위원회 열 때 수당만 받아요. 비상임위원은 임시로 위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임위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몇 명으로 구성된다는 거? 70명이 구성된다. 70명 굉장히 많죠. 그죠? 중앙행정심판에 70명이에요. 근데 70명이 다 심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뭐라는 거예요? 행정심판이 열릴 때마다 이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은 꼭 들어가고 나머지 몇 명, 9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하는 걸 거야. 보자고.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보면, 그렇지. 교재 보면,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을 포함하여 구성하지 9명으로 구성한다 그러지, 그지? 포함하여 9명을 구성한다 그 말이에요. 자,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이 말이죠, 그죠? 굉장히 많죠.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원회, 특히 이 자동차 사고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 소위원회 자동차 뭐야?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소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게 특징이지, 그지?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부의 대부분의 모든 의사결정, 심판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는 거. 구성위원은 과반수의 출석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상이 어느 상 위원회의 공통상이 대부분 공통상이에요. 특별한 거 말고 물론 이제 의원을 제명 처분하거나 인사 처분할 때는 다른데 9명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운영할 때는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과반수는 4.5명이에요. 4.5명. 그러니까 5명은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5명이 참석해가지고 여기에 과반수가 돼야 돼요. 그럼 2.5명이 참석해야 돼요. 의결돼요. 2.5명은 3명이겠지, 그지? 3명이 참석해야 3명이 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죠? 9명이 다 참석할 필요도 없고 5명이 참석해갖고 3명만 찬성을 하면 그 심판이 처분이 어떻게 되겠어?
취소, 이게 아까 허가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고 취소 처분이 또 취소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 뇌물 줘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재척 기피 그런 게 그래서 생긴 거라고.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한 처분이 뒤바뀔 정실에 의해서 사적인 결과에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뭐예요? 시도행정심판은 몇 명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으로 50명 위원장 포함이 50명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위원장하고 매 사건이 있을 때 위원장 플러스 상임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뭐야? 상임위원을 포함하면서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8명 상임위원은 항상 들어가지. 그러니까 위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8명이 된다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나 여기 아까 있던 국회나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됐던 그런 데는 몇 명이에요? 6명의 위원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아까 어디 있었어요? 기관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여기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여기는 6명 구성을 50명으로 하되 6명의 사건마다 6명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의 위원을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다 끝났네? 다 끝난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다 글씨 써 있는 게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그죠? 자,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의회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9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 8명이라고 해볼게요. 8명. 이게 여기까지는 보이겠지, 그치?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이겠지. 8명이라, 시도행정심판위가 8명으로 구성돼. 그러면 몇 명이 참석하면 돼? 반이니까 4명이 참석하면 돼. 그지? 4명이 참석하면 되고, 그러면 저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 의결이 되려면 여기에 과반수니까 2명만 참석하면 행정심판, 취소심판이 의결이 될 수 있어. 웃기는 얘기지. 여러분 봐세요. 웃기는 얘기 아니야? 웃기는 얘기니까 여기 정실에 의해서 어떤 게 좌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척, 기피, 회피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첫째, 1. 재척. 재척은 뭐야? 재척의 주체는 누구냐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가만히 보니까 행정심판 영업허가와 관련된 이 위원 중에 한 명이 그 영업허가하는 식당의 처남이더라, 식당의 사촌이더라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2명만 찬성하면 돼. 2명 중에 1명이 누구요? 그 식당 영업허가를 받은 청구인의 사촌이고 동생이요. 그러면 어떻게 했고 동생이 그 사람을 영업허가 한 걸 취소한 걸 갖다가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지. 이 사람이 가면 그러면 이게 정실에 의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재척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사람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거 이걸 갖다 재척이라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 알겠죠? 요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제도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기피는 누가 하는 거냐면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누가 한다고? 당사자는 누구라 그랬어? 당사자는 청구인, 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를 한 사람, 피청구인, 처분청, 피청구인, 청구인이 기피 신청을 한다. 기피. 재척은 배제시키는 거, 기피는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 청구인이 가만히 보니까 심판위원이 관련되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요. 그러면 기피 신청을 낼 수가 있는 거. 피청구인도 처분청도 가만히 보니까 심판위원회 보니까 그 처분을 한 사람들의 친척이 와 있네. 아는 배우자네. 그러면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청구인, 피청구인이 아닌 게 위원을 배제시키는 걸 이걸 갖다 기피라고 그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배제시키는 걸 재척,
세 번째 해피. 해피는 뭐냐? 자기 위원 심판위원 자신이 나 못하겠어. 내가 행정심판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내 동생의 처예요. 내 동생의 배우자 처가 지금 영업 허가를 받은 거라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거 뭐 취소하라고 할 것 같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판하기 어려워. 해피. 내 친구요. 이 사람이 처분받은 사람이. 그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야? 행정심판에서 빠지는 거. 이걸 해피라고 그래. 어렵지 않아?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쳐. 당사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기피. 심판위원이 해피. 그만 알면 되고. 다만 행정심판의 사무처리 직원의 거기 보면 몇 페이지 뭐냐면 260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사건에서 사건의 심리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직원에게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제적 기피 회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직원도 이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모든 행정심판 결정은 거의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행정심판을 했지만 결론이 다 나. 누구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맡은 담당자에서 거의 결론은 나고 심판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심판 직원이 그거 관련된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척을 할 수 있고 기피를 할 수 있고 청구인 피청구인이 기피를 할 수 있고 또 심판위원이 이제 사무직원 스스로도 회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이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정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위원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 비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상임위원은 돈 받고 2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돈 받고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고 위원장도 비상임위원은 임시로 이제 정했다 수당만 받는 사람이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이 사람도 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기 처분한 사람들한테 행정심판에서 돈 받고 나면 공무원의 뇌물죄로 처벌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했네. 다 한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보면 뭐 그 말이에요. 거기 다 써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죠? 여기 한번 볼게요. 쭉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하나 이제 몇 개만 짚고 넘어가자. 간략하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심리 재결하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청이다. 행정청이다. 뭔데 합의제 행정청이다. 그 다음에 직무상 독립된 행정청이고 비상설 기관이다. 행정심판 청구 심리 의결이 필요할 때 이미 임명된 위원 중에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 행정청, 국가행정기관에 소속된 거,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도의회도, 광역시의회, 특히 시도의회 또 사무처, 이거 모두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자체조합 등의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요것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다. 그 다음 시도행정심판에는 시도 소속 행정청, 그 다음에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자치구의 장, 또 의회 또 다 포함되고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기관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는 기관 자체에 두는 건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보고실, 처장, 방동수사위원회, 국회사무청, 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이거는 뭐예요? 기관 자체에 둔다 그랬죠. 상급 행정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 직급 상급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부 대검찰청 소속 특별행정기관은 바로 직권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다 그 말이죠.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법률에 된 거 몇 따로 소총심사위원회,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조사심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한다. 지난번에 손실보상에서 한 내용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중행정심판위원회 70명 이내, 위원 중에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중앙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에 1명이 되네. 위원장이 없거나 그럴 경우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항한다. 시험에 안 나요. 시험에 안 나. 상임위원은 일반직 중앙행정심판위원은 김기재 공무원으로 하며 중앙행정심판의 제청을 국민통제 대통령이 임명. 시험에 안 나 이런 거. 안 나요. 중앙행정심판의 제청을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고쳐한다. 쭉 나오고. 다만 회의가 있을 때 비상임위원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한다. 중앙수표위원회는 큰 것만 알으면 돼요. 자동차 운전 및 행정처분 사건인 경우 4명의 위원으로 소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성심판위원회 의결 개최나 아니면 소위원회 의결 개최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게 형식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중행정기관 이의 행정심판위원회 이걸 갖다 우리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 이내에 구성된다. 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 행정심판위원회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뭐라 그랬어? 50명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말고는 다 50명이라고 그랬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절차가 의미 없는 내용, 시험에 안 나는 내용이고. 잠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선거위원회 같은 경우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반수의 출석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제척에 대해서는 의미를 얘기해 줬어요. 제척.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인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해 사적, 개인적 관련이 있어 위원을 배제시키는 거. 그게 제척. 압박, 개척 사유가 거기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깊이.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 참여를 갖다 배제시키는 거. 깊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는지 사유를 대가지고 기피 신청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회피. 위원 자신이 빠지는 거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사무직원도 공정성 때문에 위원회가 제척하거나 당사자가 기피하거나 스스로가 회피하거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상임 행정심판위원회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270페이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014년 국가직구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개라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국가정보원 자체에 있는 저기죠.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하죠. 서울시 행정처분은 특별시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니까 교육감에 대한 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동부교육청에 대한 만약 동구에 있는 동부교육청에 대한 심판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하겠죠. 해양경찰청 국가기관 행정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답은 1번.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이 남았어요. 심리와 재결 중에 재결이 가장 어려워요. 재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내가 강의를 들어놓으면은 행정소송법에는 좀 수월해질 거예요. 행정소송법에는 기판정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좀 자세히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내가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하고 그다음 행시 공무원 시험 다 합격하고서 배운 내용들 행정심의를 하고 행정심의는 다 해본 거 아니에요. 다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그냥 해보지도 않고 글만 보고서 이렇게 잘 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직접 다 해봤으니까 답변서도 다 써보고 해봤으니까. 자, 좀 쉬었다가 심리하고 재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